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슬픔과 고통, 번민, 우울과 비극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우울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전달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자, 노만 필 박사는 고민과 우울에 빠진 친구의 호소에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더군. 그러면서 그 동네 가면 사람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네.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닌 척 그냥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자, 문제가 없는 삶이야말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급증 37만 명 상담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대 우울 환자 4년 새 2배가 늘었고 갈수록 우울 환자가 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전 세대가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한 번에 2가지 이상 뇌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쁨을 누리면 자, 슬픔이 사라지고 바쁘게 활동하면 그 일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고민 없는 청춘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고 집착을 버려야 행복해진다. 암으로 딸을 잃고 암 예방 전도사로 변신한 대학 교수에 대해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발생되었고 걱정거리가 있거든 그게 죽는 일이냐 라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는 일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거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되고 우울하고 힘든다면 일단 밖으로 나가고 뛰고 활동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길을 가다가 애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얼굴이 초췌하고 수심이 가득하여서 필 박사가 친구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요즘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아닐세 라면서 내게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가오네. 산 넘어 산일세. 제발 문제없는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나 라고 정말 사는 게 괴롭다라고 고통스럽다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필 박사는 내가 소문을 들으니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다더군. 그 동네에 가면은 사람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편안함을 마음껏 누리고 있다네.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나?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친구는 눈을 번쩍 뜨면서 필 박사의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소개해 줄게. 제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필 박사는 그러지. 저 강을 건너면은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동산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두 다 2발을 평안하게 뻗고 누워있네. 그곳에 염려하는 사람도 없고, 자, 탄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는 화를 버럭 내면서 애끼 사람아, 사람을 넣어줘도 분수가 있지. 그럼 나더러 지금 죽으란 얘기인가?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필 박사는 이 말에 자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자네가 아직 묘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증거일세. 그렇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생은 사람 사는 곳에는 반드시 누구나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문제를 바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답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이 있다는 의미도 되고요. 자, 고난과 슬픔과 문제 속에서 해결책을 찾으면 바로 문제는 축복이 되고 가치가 되고 또 다른 길이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암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간 경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1%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하지만 그것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 의사 사망 선고 의지도 되지도 않아서 간성 혼수, 코마 상태가 수차례 찾아왔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3일 이상 그 죽음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했었고, 결국 저 부인과 특히 아들이 자기의 간을 60%를 떼가지고 아빠한테 기증해줘가지고 제가 2019년도 1월 달에 극적으로 간식 수술을 받고 다시 2년 동안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 수만 있다면 그때 생각하는 것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정말 제발 살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간식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고 있는 저에게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축복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로 우울증 환자가 평소보다 2배 이상 급격히 늘고 있다고 그래요. 우울증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고 햇볕을 하루에 1~2시간 정도 쬐고 실내 환경도 조명도 밝게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환기도 자주 하고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되겠고, 걷고 뛰고 수영 등 운동을 꾸준히 하고 가족 친구에게도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문제가 없는 삶이야말로 문제라는 것이고요. 플라톤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괴로운 일이고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공기 저항이 있어야만이 새가 하늘을 날 수 있고, 자, 공기가 저항이 있어야 비행기가 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인생에서도 수많은 괴롭고 힘든 사건이 있어야만이 그걸 통해서 발전할 수가 있고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괴로움이 바로 지렛대가 되어서 삶의 기쁨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운 것이 나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 데서 문제의 실마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땀 흘리고 나서 휴식이 달콤하듯 힘든 과정과 불행한 일이 있어야만이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래 평범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부지런히 활동하고 계속 바쁘게 숨들 틈도 없이 부지런히 활동하거나 또 이게 즐거운 일, 감사거리를 찾으면 그런 것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고 어느덧 행복이 찾아들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쉬운 관계는 또한 없습니다. 다름과 다양성, 관계에 대한 나와 너, 우리의 고민들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인간은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살아가게 되고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비롯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죠. 만일 홀로 살아간다면 언어도 필요 없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할 논리도 필요 없게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마주하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렇게 실현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죠. 내가 바란다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이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 그때 우리의 괴로워하고 고민이 바로 그런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힘들고 다들 아닌 척 그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민과 힘듦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고민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힘드신가요? 그 고민이 만일 죽는 일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거든 그게 죽는 일이냐고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는 일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되고 우울하다면 일단 밖으로 나가고 뛰고 활동하면 될 것이고, 자, 현재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착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바쁘게 활동하고 땀 흘린 것만큼 걱정거리와 고민, 우울에서 벗어나기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울하다면 일단 밖으로 나갈 일이고 땀이 흠뻑 흘리게 뛰어야 할 것입니다. 딱 30분만이라도 땀이 적게 뛴다 하면 고민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걱정거리가 있고 괴롭고 무기력하고 우울증에 빠질 때 절대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활동을 해야 되고, 활동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관련 책도 있고 관련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세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즉시 과단성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울증에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이 죽는 일이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이라도 거기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최악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이 죽었다고 가정합시다. 자식이, 그것도 20대에.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럼 힘들겠죠. 먼저 실컷 슬퍼하고 울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가까우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런 힘든 분들과 함께 옆에 있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슬픔은 2,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생명의 자식이 그동안 나에게 준 추억과 감사거리를 찾고 자식이 죽음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의 가치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계속해서 그 슬픔과 비참에 빠져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2, 3일, 일주일 정도는 슬플 수밖에 없죠. 그 이후로는 바르게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거리와 추억거리를 찾고 거기서 죽음이 헛되지 않는 길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사례 보겠습니다. 자, 윤영호 말기암 누나 보낸 뒤 아름다운 마침표 선물하고 싶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윤영호 서울대 교수는 중학교 1학년 때 24살의 누나가 꽃다운 나이로 위암 말기로 판정받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누나의 죽음을 계기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해서 결국 그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었고 또한 웰다잉, 좋은 죽음의 전도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암으로 딸을 잃고 암 예방 전도사가 변신한 대학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우고 암 예방 10습관 충남 강의를 한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교수입니다. 자, 이계호 교수는 화학과 교수로 의사도 의학대학 교수도 아닌 사람이 암을 예방하는 먹거리 강의로 전국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충남 화학과 교수 이계호 교수는 서울과 대전, 전국에서 각지에 돌면서 암을 예방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식습관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분석 화학을 전공한 이 교수가 이처럼 암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분신, 자기 생명과 같았던 딸을 암으로 잃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수는 지극히 아끼던 딸을 유방암으로 잃었다는 것인데 2005년도 초기 암을 발견한 그의 딸이 누구도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22살의 꽃다운 나이에 제 딸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고 그 암은 제 딸을 결국 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자, 초기에 암을 발견하고 치료도 간단히 끝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서울의 한 미대에 다니던 이 교수의 딸은 초기 암을 발견하고 수술과 방사선 등 항암 표준 치료를 마쳤는데 그 이후 정상 생활로 돌아가서 전처럼 먹고 생활했는데 하지만 졸업을 앞두고 다시 병이 재발해서 그때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손을 쓸 수가 없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될 것은 일단 암 환자가 1차적으로 암이 있으면 대중 치료를 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암 수술을 2번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태 비슷해요. 자, 이 교수는 나를 비롯해서 암 환자들의 가족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끝나면 완전히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자, 암은 평소 식습관과 생활 방식에 의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이기지 못해서 병이 되는데 표준 치료가 끝났다고 같은 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표준 치료는 단지 예증, 증상 치료를 할 뿐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고름만 쪄줬다라는 것입니다. 치료 후에는 식습관을 개선하고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암을 치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암 환자의 삶 속에서 병이 있는 요인을 찾아주고 식생활, 식습관 등을 전반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바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딸의 암투병을 계기로 해서 암 예방과 호전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이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분석화학으로 음식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학, 민간요법 등을 적용해서 암을 예방하고 호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처럼 자신이 아끼던 겪었던 시행착오와 착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분은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도 시작했고 태초 먹거리 학교를 세우고 착하고 올바른 먹거리, 올바른 생활 습관, 식습관 등 강의를 진행했고, 자, 지금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가 전파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비법이 아니라 바로 다들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을 짚어내고 그 예로 이 교수는 물을 먹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대인들은 커피나 차 등을 먹으나 물맛이 없다라면서 귀찮다라면서 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몸이 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몸 밖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만큼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 맑아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수의 강의를
계기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강의는 처음에는 표준치를 마친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병원 치료를 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확대되고 있고, 그 태초 먹거리 학교 홈페이지에는 교수님 덕분에 내 인생이 새로 살았다. 교수님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다라면서 칭찬들이 아주 극진하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딸을 죽음을 계기로 해서 많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암 환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고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서 가족들과 함께 기뻐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계우 교수는 비록 자신의 생명과 같은 딸을 잃었지만 딸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계기가 돼서 슬픔도 계기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괴롭고 우울의 상황과 비극을 맞이했을 때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을 통해서 가치로운 삶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비극의 연속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이냐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부상을 받은 병사들의 치료는 활동과 일을 약 처방처럼 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정신 차릴 수 없게 매우 바쁘게 활동하고 노동과 일, 운동과 부지런한 취미생활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부상받은 병사들은 정상을 회복했다는 것인데요. 요즘은 앱으로 환자의 평소 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약 처방 대신 개인 맞춤형 운동이나 취미를 처방하고 이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약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빚었다는 것입니다. 고민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 불평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거리를 찾고, 동시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감사의 행동 실천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되고, 사랑으로 가득한 평화로운 집을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부인에게 먼저 잘하고 남편에게 먼저 잘할 일입니다. 잘하는 것만큼 더 큰 행복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자녀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겠죠. 행복의 기반은 언제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함께 있는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자신에게 이제 제일 가까우니까 내 자신,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나눈 것만큼 고민도 사라지고 행복은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쁘게 활동하고 밖으로 나가자. 땀 흘리고 흠뻑 젖도록 뛰자. 감사거리를 찾고 발견한 것이야말로 고통에서 벗어나고 우울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 영상 전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고통에서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